안녕하세요. 김상현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당원 주권 혁명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면서 또 이 장동혁 대표의 당원 주권 혁명에 대해서 저항하는 조중동과 한동훈 친한계 그리고 김무성 대한과 미래 이런 옛날식 강남 우파 엘리트 정치 귀족 정치에 물든 이런 집단의 저항도 엄청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 중심의 당원 주권 혁명 세력과 그 다음에 이걸 저지하기 위한 조중동 김무성 한동훈과 친한계 대한과 미래 이 집단의 저항 이런 것들이 지금 치열하게 맞붙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인데요. 여기서 당원 주권 혁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정당이나 다른 민주당이나 아니면 세계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당원 주권 혁명의 이 진통 과정은 익히 민주당 한 10여 년 전에 벌써 겪었죠. 한 15년 됐죠. 15년 전에 겪었는데 왜 겪었느냐? 그거는 민주당은 이제 노무현에 의해서 열린우리당 하면서 완전히 질곡에 빠졌었지 않습니까? 한번 노사모의 힘으로 갖고 세상을 뒤엎자고 했는데 거기서 질곡에 빠지면서 열린우리당이 실패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처했었죠. 그것을 이제 문재인이 당원 주권 혁명, 당원 주권주의 이걸 가지고 돌파해 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게 문재인에 의해서도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2년 대선을 한번 보십시오. 중도라고 표방한 안철수가 거의 지지율이 문재인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문재인은 아마 이쪽 국민의힘 쪽에 우파 쪽에서는 아주 저런 미치광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싫어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결국 이 안철수와 단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돌파해 왔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은 먼저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했고요. 실현하면서 이렇게 넘어왔던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으면서 그러면 지난번에 어떻게 승리했냐? 사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거 2012년에 승리한 거 이거는 요행수였죠. 아니 로또였죠. 자기 실력에 의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탄핵 이후에 문재인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못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386 조국의 내로남불 이 부분이 엄청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이어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문재인의 정책 이런 정책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학을 꼈죠. 그런 배경이 있고 거기에 조국 사태와 그 다음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재가 국민의힘에 영입이 된 겁니다. 영입이 돼서 사실상 대선에서 승리한 건데 대선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저기에는 지방선거는 여벌로 다 따라와서 승리를 한 케이스죠. 그걸로 다 볼 적에 지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승리와 지방선거 승리는 국민의힘의 실력이 아니라 한마디로 요행수 로또를 잡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쪽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했고요. 실현하면서 이렇게 넘어왔다가 집권하고서 또 약간 실패를 했던 과정이었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당원 주권주의를 아직까지도 실현 못하고 조중동 아니면 김무성 강남 우파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원들은 그냥 거수기 당원들이었지 않습니까? 결코 중심이 되는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들도 엘리트들 귀족 엘리트들이 장난을 치는 이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의 정당 체제를 가지고 이 당원 주권주의가 실현된 민주당과 대결을 하다 보니까 이건 좀 패할 수밖에 없죠. 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이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당원 주권 혁명을 실현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 구체제
즉 뭐냐면 조중동과 이 김무성, 뭐 한동훈 친한계, 이 구체제 앙샹 레짐들이 이제 저항하고 반항을 하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보는데, 그러면 이걸 반드시 뚫고서 이겨내야만 국민의힘이 진짜 건강하고 앞으로 민주당과 겨룰 수 있는 정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백전백패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과정은 한번 세계사적 역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7년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에 한 100년 전에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17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 7년 전쟁이 사실상 세계대전인데요. 정말로 1차 세계대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년 전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럽 전체적으로 근대 국민국가가 완성되는 계기가 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년 전쟁이 1760년대에 벌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에 1680년대에서부터 17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먼저 벌어졌냐면 바로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그러면서 영국은 이미 국민국가, 즉 부르주아가 중심이 된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국가로 다 전환이 된 상황에서 한 50년 후에 이런 7년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7년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영국과 프로이센이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가 연합하고, 또 무굴 제국 뭐 이런 데들이 또 연합을 해서 이들과 대결을 한 건데요. 대결을 하는데 그때 당시 프랑스는 어땠느냐? 프랑스는 여전히 절대 왕정 국가의 귀족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절대 왕정 국가, 귀족 국가 대 국민 국가로 50년 전에 전환한 영국이 맞붙은 것이죠. 맞붙어서 결국 거기서 7년 전쟁에서 7년 동안 싸움에서 특히 이것이 식민지 쟁탈전까지도 번져갖고 미국이나 캐나다, 퀘벡주 점령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저기 영국이 드디어 이제 프랑스를 쳐내고 퀘벡주를 점령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영국이 승리하게 된 과정이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국은 이미 50년 전에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을 거쳐서 국민국가로 전환을 한 겁니다. 즉 국민들을 다 동원하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유럽은 어떻게 해요? 주로 왕과 귀족, 영주, 그리고 거기에 붙은 기사들, 이들이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 평민들은 그냥 물자나 보급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왕정 귀족 국가인 프랑스 체제와 국민 국가로 전환한 이 영국이 맞붙은 셈인 거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사실상 영국 국민국가 체제로 전환을 했던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승리를 했지만 전쟁 과정에서 많은 물자를 소비하고 재정이 압박이 되니까 미국 식민지에 이제 조세 부담을, 세금을 왕창 때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진 거고요. 1775년에.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다 또 프랑스는 7년 전쟁에서 진 거 안 갚음하겠다고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원하면서 안 갚음은 했는데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이 돼갖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게 된 것이죠. 프랑스 대혁명이 1880년대와 1900년대 초반에 걸쳐서 대혁명이 터지면서 완전히 귀족이 몰락을 하고, 왕정과 귀족 체제가 몰락을 하고 시민이 중심이 된 국민국가로 전환이 된 것이죠. 이렇게 다 일찌감치 국민국가로 전환한 영국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영국은 쭉 발전하고 세계를 제패해 나가고, 프랑스도 뒤이어서 결국엔 국민국가로 전환하면서 다시 따라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민국가, 즉 근대 국민국가가 완성이 되는 이런 체제가 되는 과정이죠. 이것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찍 받아들여서 평민들한테도 성을 나눠주고 하면서 사무라이 막부 정권에서 이 국민국가로 다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전환을 했고, 조선은 여전히 선비가 중심이 된 귀족국가 형태로 다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조선하고 맞붙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선이 결국 식민지가 되는, 일제에 의해서 강점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보면 결국엔 이거를 당으로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일찌감치 당원 중심의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해서 당원 주권 정당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반면에 이 국민의힘은 이 조중동, 김무성 뭐 그런 일당들, 강남 우파 일당들, 귀족 엘리트들이 당원들은 거수기 역할을 하고 동원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지배해왔던 그런 정당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이런 과정, 개헌 과정을 거쳐서 2030이 대거 참여를 하면서 뭐 마치 노무현의 노사모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형성이 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전에 앙시앙 레짐, 구체제를 형성하고 있던 조중동, 한동훈 친한계, 김무성 이들 집단에 의한 저항이 만만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힘 내에서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그런 혁명이, 당원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프랑스 대혁명 때 만약에 절대 왕정 귀족들이 이겼다, 그리고 시민이 승리하지 못해 패배했다, 그럼 프랑스가 얼마나 침잠돼 나갔겠습니까? 지금의 프랑스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여기 조중동과 이 김무성 이런 집단에서 딥스테이트 이 집단에 의해서 이게 실현이 되지 않았다, 이기지 못했다, 장동혁이 패배했다, 이렇게 되면 이 국민의힘을 가지고 어떻게 민주당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나가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정말로 지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원 주권주의,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 당원 주권주의를 실현해서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행군처럼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왜냐? 그만큼 세거든요. 조중동의 이 앙시앙 레짐과 이 김무성 등 딥스테이트들의 엄청난 저항이 그만큼 센 거거든요. 그걸 뚫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혁명을 하고 있는, 당원혁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과정을 뚫고서 정말로 국민의힘이 제대로 갈 적에, 제대로 당원 주권 정당으로 제대로 설 적에 그때서야말로 진짜로 민주당 이 반미 친중 좌파들 이 부분을 물리치고 다시 대한민국을,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당원 주권 혁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